그 전에 제가 5살짜리 자폐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때 했던 라이프케어 센터에서. 이 아이가요, 아주 말랐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었으니까 거기 제 후배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리 해도 안 먹으니까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막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작은 양의 리스페리돌, 비정형 정신제죠. atypical antipsychotic 중에 하나인 리스페리돈을 아주 작은 양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게 입맛을 두꺼워가지고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 밤에 잠도 잘 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건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명약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리스페리돈을 이제 어른 조현병 환자들이나 이제 조울증 환자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20대, 30대 이 젊은 청춘들이 지금 한창 좋은 시간 가지고 패기가 많을 텐데 몸무게를 자꾸 늘리는 거 있죠. 물론 리스페리돈보다 올란자핀은 조금 더 심하죠. 올란자핀은 자이프렉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정말 얼마나 우라통 터지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 병 자체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두뇌의 그 어떤 화학물질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 대개는 가족력이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점에서는 하나의 희생자인데 병을 앓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 약을 쓰는데 중요한 자기 이 몸매 체중이 자꾸 불어나니까 너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많이 쓰는 약물 중에서 이 살이 좀 덜 찌는 약들, 체중이 많이 늘어가지 않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몇 년 전에 라투다라는 약이 나왔을 때 아주 많은 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열광을 했습니다. 그 라투다, 루라시돈이 이제 성분명이죠. 이 약이 처음에 나올 때는요, 그 실험상에서는 처음에 약간 이제 체중이 불다가도 오히려 오랜 시간 쓰고 나면은 체중이 줄어든다라고 그 연구 결과에서는 나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환자들이랑 많이 부모들이 기다렸습니다. FDA의 미국의 식약청이죠.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승인된 것들, 정식으로 공인된 것들은 이 라투다는 어디에 쓰이냐면은요. 첫째는 13살 이상의 조현병 환자들, 둘째는 양극성 질환의 특히 우울증,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조증이나 경조증일 때는 별로 크게 환자들이 걱정하거나 의사를 찾아오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분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대개는 그런 자기가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어떤 때는 잊어버립니다. 우울한 것이 제일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거는 10살 이상의 모든 환자들이 이걸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점에서 굉장히 안전한 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울증의 그 아이들도 쓰지만은 그때는 이거 한 가지만 써도 괜찮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사안정제, 리튬이라던가 데파컷이라던가 이런 거 안 하고 이것만 해도 10살 이후의 아이들한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인의 우울, 바이폴러 디스오더, 우울 있을 때 그 바이폴러 디프레션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재발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쓸 수가 있다. 근데 정말 참 약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공식으로 승인된 건 아니지만 조증이나 경조증 때도 제가 보니까 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의 유지 치료 이때도 쓰고요. 우울증에서 어떤 환자들은 항우울제만으로는 도저히 잘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뭐냐면은 치료에 저항하는, 치료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심한 우울증일 때도 이런
정신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가 너무 심하게 바깥으로 뛰쳐나가시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고함을 지른다던가 이런 그 행동 문제가 있을 때 작은 양의 그 라투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노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나 청소년들 중에서 굉장히 분노가 심하고 아주 그 반사회성이고 아주 행동 문제가 큰 그런 젊은 애들한테 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impulse control,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어디 가서나 사람들하고 싸우고 아니면은 뭐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도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러니까 어떤 그 트라우마 상처 이후에 오는 스트레스 작용 이 병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때는 PTSD에는 대개 SSRI 항우울제를 써서 많은 양을 쓰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잘 안 들을 때 처음부터 그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라투다를 같이 쓰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제 일하는 기전은요, 도파민 2 수용체를 막아가지고 정신증의 그 양성 증상, 파지티브 심텀들이 뭐냐면은 뭐 저 환청, 환시, 그 다음에 딜루전, 망상 이런 그 파지티브한 것들을 갖다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세로토닌 2A 리셉터를 블록해가지고 두뇌 일부 지역에서 도파민을 올리기 때문에 음성 증상이 있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모티베이션도 없고 A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사람들 피하고 이런 것들도 인지작용해서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또 다른 그 뉴로 트랜스미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바도 있고 또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요 많이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이 나올 때 이 약은 체중 드러나는 거나 인지작용이 떨어지는 거나 졸리우거나 이런 것이 비교적 적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약이구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되게 또 그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체중이 증가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약 한 가지를 이제 살이 덜 찌는 약 어떤 약이 있나? 우리가 오래 쓴 약 중에서 아빌리파이브,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빌리파이브가 아주 이런 그 체중을 올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낮에도 인지작용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심한 다른 그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 중에 이제 아빌리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빌리파이는 이제 FDA에서 어떤 승인을 했냐면요, 공식적으로 조현병 성인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때는 이 어린 시절에도 오는 병이 오니까 13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 이런 환자들에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급하게 오는 acute mania 그래서 이런 경우가 10살 때부터도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라투다나 아빌리파이나 전부 10살 이상에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혼자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약들과 함께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빌리파이가 이제 그래서 조증에 굉장히 좋은 약이다. 그다음에 조울증이 있을 때 이 바이폴러 디소더를 유지 치료할 때도 아빌리파이가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본 환자 5살짜리처럼 이 아이는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디 가서 부시기도 잘하고 좀 앵거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폐증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한테는 이 아빌리파이를 주면은요. 이 자폐증은 아이들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 상태거든요. 말도 배워야 되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 사람들과 그 소셜 릴레이션십 하는 걸 배워야 되고 배우는데 지장을 주면은 안 되는데 이 아빌리파이가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그 약입니다. 아이들의 인지작용을 떨어뜨리거나 너무 졸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살이 너무 갑자기 많이 찌게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빌리파이가 이런 데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대개 6살, 7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틱 현상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틱이라는 게 눈 깜빡깜빡하고 입을 이렇게 찡긋찡긋하는, 그래도 코를 이렇게 이제 산토끼 코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페이셜 틱이 있고, 그리고 틱이 자꾸 바뀝니다. 한번 페이셜 틱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바디 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꾸 소매를 갖다 이렇게 물어뜯는 애들도 있고요. 정심한 아이는 저 한번 제가 본 그 청소년 아이인데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요. 그 자기가 조절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틱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팔 이렇게 움직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제 세 번째 틱은 이제 조금 더 그 클래스나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던가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단어를 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음성 틱이 있고요. 근데 이런 틱과 주의 산만증과 불안한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듀레스 신드롬, 그 불란서 의사의 듀레스의 이름을 딴 병입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학교에서도 반응하기가 힘들고 이럴 때는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이때 이제 어빌리파이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건 6살 때부터 줄 수가 있으니까 틱이 심한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 어빌리파이는요 또 이렇게 근육으로 주사를 줄 수가 있어서 갑자기 환자가 심하게 이제 공격성을 갖게 된다던가 아주 그 막 애지테이트가 된 동요된 상태에서 주사를 주면은 효과가 빠르지요. 약물을 주면 20분 내 30분 있어야 되지만 주사를 주는 거는 대개는 뭐 몇 분 내에 이제 반응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사이코시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이코시스 그러면은요 정신증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말로는 이제 크레이지라고 우리가 그러는 게 사이코시스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외부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볼일 보러 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감시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정신 증세죠. 사이코시스입니다. 그 두럭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원인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뇌과 병으로도요, 심한 간경화라든가 심한 그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뇌에 가면은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라투다처럼 치매 환자들의 어떤 행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그들의 행동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PTSD, 그다음에 충동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할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 증세가 심할 때, 아까 이제 PTSD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빌리파이가 아주 심한 그 강박 증세가 있으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심해서 자살까지 하십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SSRI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80ml까지 갑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때는 어빌리파이를 같이 쓰고요. 그래서 라투다와 그 어빌리파이가 여러분이 지금 듣다시피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라투다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제 환자 중 하나가 제가 한 21세에 그 바이폴러 디소더를 처음에 진단을 했는데요. 아주 심한 여러 가지 굴곡을 지나면서 입원도 여러 번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에 리튬을 썼었는데 이제 자기는 지금은 리튬은 좀 쓰고 싶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라투다만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올란자핀이라던가 리스페리던이라던가 아니면 퀘타이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몸무게가 많이 체중이 불진 않았지만 라투다도 지금 한 20년쯤 쓰고 있습니다, 그 환자가.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늘었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짐에 가서 운동도 많이 하고, 이 환자는 지금 계속 할리우드에 나가가지고 저기 세크러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일을 갖다가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체중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겠지요. 그래서 이 어빌리파이도요,
그 아까 라투다가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도파민 생성을 좀 줄여가지고 그 정신증의 양성문 증상, 양성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hallucination, delusion 뭐 이런 망상이라던가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고 또 도파민이 너무 적게 나오는 그 브레인에 가서는 이걸 조금 늘려가지고 음성 증상을 좋게 해줘가지고 음성 증상은 누구를 피하고 의욕이 너무 없고 뭐 이런 증상인데 그런 것들을 올려줘가지고 모티베이션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productivity 뭐 생산성도 좀 올려주고요. 사람도 좀 만나게 하고 이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로토닌 2A 리셉터를 갖다가 블랙을 해가지고 도파민이 어떤 그 브레인 리전에서 좀 더 나오게 해가지고요. 운동 부작용을 많이 줄이고 그 인지와 정서에 도움을 준다. 근데 운동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런 약을 썼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자꾸 움직여야 되고 레슬레스해지고 막 여기서 이제 그런 운동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약들은 그런 것이 꽤 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빌리파이도 꽤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것을 근데 어떤 점에서는 줄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빌리파이가 우울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항우울제 역할도 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투다도 항우울제의 리지스턴트, 우울제 약을 갖다가 거부하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 아까 라투다처럼 어빌리파이드 그런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작용에 비교를 하면은요, 라투다는 아무래도 졸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라투다는 밤에 드시게 합니다. 낮에는 아주 힘들어요. 일도 할 수 없고 뭐 직장이란 물론이고 학교에서 공부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아카티지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이게 막 움직여야 될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거를 정좌불능증 영어로는 아카티지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브먼트 디스오더가 있는 걸 정좌불능증이라고 하는데 그 라투다에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환자들은 이게 자기를 구역질을 나게 한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그다음에 그 리스페리던처럼 블러드 그 스트림 안에 프롤렉틴 레벨을 조금 올린다고 그래요. 프롤렉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자가 이제 아기 임신하고 아기가 출산되면은 엄마 유방에서 이제 밀크가 나와야지 그 젖을 아기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밀크가 많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 호르몬이 프롤렉틴입니다. 이거는 남자들이나 젊은 아이들한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리스페리던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항정신제에 마찬가지로 이 약들도 어느 정도는 몸무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던가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라투다는. 그리고 타르 다이비티스 카이네이지아라는 건 한 20-30년 이제 항정신제를 썼을 때 이렇게 입술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는 이 타르 다이비티스 카이네이지아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52년간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제 환자 중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대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대개 그 부모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70대, 80대 환자들을 보시는 이제 노인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이런 분들이 좀 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타르 다이비티스 카이네이지아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카티지아 같은 거, involuntary movement,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다리를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이제 라투다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체중 중과는요. 처음에 이분들이 이제 약을 이렇게 FDA에 이제 그 상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그 전에 미리 이제 연구한 그 결과가 6주간을 썼을 때는 그 단기 사용에서는 1파운드 내지 2파운드 몸무게가 조금 늘었습니다. 6주간이니까 한 달 반 썼을 때. 그런데 오히려 52주간 거의 1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1년을 썼을 때는 오히려 1.5파운드
증세가 이게 줄었다. 환자들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그 정신제 중에서 제일 몸무게를 많이 늘리는 게 올란자핀입니다. 자이프렉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약을 쓰시는 환자들을 저는 어린애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 환자가 아닌 경우는 대개는 아빌리파이로 바꾸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란자핀은요, 한 3개월 만에 환자가 막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 전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올란자핀을 환자들이 고소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오래 쓰다 보니까 문제가 꽤 커져서. 그래서 요즘은요, 교과서를 보면은 올란자핀이나 리스페리돈은 올란자핀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몸무게를 많이 늘리니까 이런 약들을 어떻게 이제 아빌리파이나 라투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나, 트랜스퍼 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카티지아 정좌불능증이 있을 때는 우선은 약물을 좀 감소하죠. 그 20ml 쓰던 환자라면은 10으로 줄이고 어떤가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데럴 같이 또는 에테르놀 같이 이 심장에서 심박수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약들을 갖다 베타 블로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약들은요, 그 혈압을 줄이는 본래 약인데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이 정좌불능증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조다이azepin도 쓰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인데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인데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이 그 다음날 시험을 치거나 뭐 자기네들 그 프레젠테이션 해서 불안할 때 이 인데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캄다운 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쓰면 에카티지아가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에티반 같은 그 벤조다이아제핀, 이게 이제 습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급할 때 이런 걸 쓰면 어느 정도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액틴이라는 그런 그 히스타민제가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디너 후에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이제 이럴 때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고요. 제가 아는 그 소아과 의사 하나는 자기가 이제 그 보스턴에서 살다가 이 LA에 오니까 너무 맛있는 떡도 많고 뭐 부침개라던가 시장에 가면은 거기선 보지 못하던 것들이 많아서 자꾸 그걸 사다 먹었더니 그 나이가 저보다도 젊은 의사인데, 소아과 의사인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의사한테 그 메트포르민이라는 건 뭐냐면 당뇨가 있을 때 환자들이 쓰는 약인데 아주 그 제일 초기에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을 보통 500ml 내지 1000ml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쓰는데 본인이 그 약을 갖다 처방받아서 썼더니 그 엑스트라로 몸무게가 많이 늘었던 것이 다 빠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께 어떤 때는 이제 메트포르민 쓰시는 거 괜찮습니다. 요새는 뭐 오잠빅이니 뭐 이런 약들이 아직 나왔지만은 아직도 그건 비싸고 그것이 어떤 그 혹시라도 뒤에 부작용이 있을지 잘 모르는 약이니까 저 같은 경우면은 이제 오래 쓰던 약 등급하면 그런 걸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다른 항정신제로 이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은 조현병일 때는 대개 40 내지 80mg 하루에 그렇게 쓰고요. 어떤 환자는 이제 160까지도 썼다 그러는데 이 약을 쓸 때는 이제 음식과 함께 복용하시고요. 그건 조현병 얘기입니다. 대개 조울증일 때는 약을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 정도 되는 20 내지 많게는 60까지도 쓸 수 있고요. 아주 심한 바이폴러 디프레션이 있을 때는 어떤 환자들은 120까지도 썼다고 그래요. 라투다는요 350칼로리 정도 음식과 함께 복용을 하라. 그래서 빈속에다 라투다를 쓰면은요 약 효과가 5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루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저는 밤에 쓰는 걸 갖다가 많이 장려하고요. 어떤 환자들은 그 조울증 있는 환자들이죠.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불안한 것 때문에 자꾸 너무나 늘리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한국의 많은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 벤조다이아제핀을 같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불안한 것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라투다 자체의 영양을 너무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그 항정신제들을 쓰다 보면은 약간 파킨슨병 같이 이런 게 뻣뻣해지고 이렇게 트레머가 생기고 이제 이런 정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코젠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벤스트로핀 또는 알테인, 이런 것은 부작용을 막아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카테지아가 심하다던가 이렇게 파킨슨 증사 같은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그런 약을 쓰면서 알테인이나 코젠틴 이걸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그 half life,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8시간 내지 31시간이 되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약이요, 어떤 약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소변으로 나가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리치움이죠.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이 그 리탈린이라던가 이제 컨설타 같은 ADHD 약 같은 것들은 대개 이제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약들은 우리 몸 안에 화학 공장인 간으로 갑니다. 간이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라투다를 갖다가 이제 대사해서 대변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그 엔자임 이름은 CYP3A4라는 그 약인데요. 메타볼라이즈를 이제 거기서 시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의 하루 종일 하이프라이프가 되니까, 그래도 처음에 저는 20으로 시작해가지고 40으로 갑니다. 어른은 되게 40이 필요하지만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혹시라도 무슨 부작용을 볼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40부터 줘도 된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CYP3A4라는 그 엔자임이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 다음 물질로 대사시켜가지고 이제 결국은 대변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CYP4를 갖다 같이 사용하는 다른 물질들을 들어가면은요, 걔네들하고 이게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게 금방 대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 내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자몽 같은 거를 같이 쓰면은 이렇게 같은 엔자임을 가지고 대사시키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중 농도가 좀 너무 올라갈 수가 있으니 자몽하고는 같이 잡수시면 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이 약이 나왔을 때는 체중을 좀 낮추고 그러려면은 이 약을 쓰십시오, 이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은요, 그 이제 우리 EKG라는 심전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Q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T가 있고 이런 이게 돌아가는 그 여러 리듬 사이에 어떤 때는 그거를 조금 너무 늘리게 하는 약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라투다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더 좋은 거죠.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그리고 처음에 조금 이제 토악질도 하고 조금 이제 구역질도 있지만 조금 있다 보면 그게 되게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작은 양으로 사용해서 기다리면 그 다음에 괜찮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 프롤렉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젖을 만드는 그런 엔자임이 나오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있다가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페리돈 같은 거는 안 없어져요. 그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 약은 조금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 약은 믹스드 디프레션, 그러니까 매니아하고 디프레션이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그 한국인 남자 대학생이 있는데요. 낮에는 굉장히 우울하대요. 그러다가 밤만 되면은 이게 약간 그 매닉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그랜디어시티, 자기 그가 굉장히 과대 망상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 학생이 저 미시간에 있는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는 하버드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쪽으로 이제 그 트랜스퍼, 이게 전학하는 그 서류를 전부 다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과 낮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바뀌어서 혼재성 바이폴러 디스오더, 조울증이 있는 환자들, 그 환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라투다를 사용했었죠. 그때 잘 듣습니다. 임신 기간엔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임신 기간에 이런 약 쓰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자도 물론이지만 아기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 잘 모르거든요. 특히 새로운 약들은. 그래서
임신 중에는 많이 꼭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처음 나올 때는 여기서 뭐 데파코시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라투다가 낫다 그러는데요. 가능하면은 저는 임신 도중에는 산부인과 의사하고 물론 의논을 하면서 써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이런 약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아주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꼭 쓰시던 분이라면은 가능하면은 데파꽃 같은 경련제보다는 그래도 라투다가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환자가 굉장히 난폭하거나 만일 굉장히 충동적이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은 2가지의 엔타이사이카릭을 쓰는 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주사를 놓는 것과 거기에 이제 경구 복용하는 걸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이 효과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투다로 다른 약을 스위치하는 방법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요. 발리페리돈이라던가 브렉시프라졸 뭐 이런 약들은 이제 금방 끊어도 되고 그러고서 금방 라투다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퀘타이어핀이라던가 올란자핀이라던가 아세나핀 같은 약을 쓰던 분들은 3 내지 4주에 걸쳐서 천천히 테이퍼 오프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라투다로 바꿀 수가 있고요. 만일 클로니델이죠. 클로니델 이런 약을 쓰던 분들은 4주 걸려서 천천히 이제 줄이면서 이제 이걸 쓰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여태까지는 라투다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빌리파이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체중 증가가 아주 드물고요. 그리고 졸음 오는 건 거의 없고 어떤 점에서는 환자를 너무나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오히려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어빌리파이를 쓰면서 이제 피 검사를 가끔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도 체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흰 피톨 중에서 화이트 블러드 셀 중에서 뉴트로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에오지노필도 있고 뭐 뉴트로필도 있고 이런데 뉴트로필이 1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위험하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약을 쓸 때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피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라투다와 상관없고요. 아빌리파이는 음식 뭐 꼭 잡수시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그레이프루트 자몽 잡수시는 거 아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훨씬 더 편한 약이죠. 그리고 이 약은 아까 말씀드린 CYP 3A4, 3A4 또는 CYP 206 이것들이 전부 엔자임들 이름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이 약은요. 몸 안에 있는 half-life 시간이 75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3일간 있다는 얘기죠. half-life가. 그러니까 오래 이제 몸 안에 있는 거죠. 만일 플루옥세틴 이런 게 프로젝입니다. 항우울제 또는 팩슬 그런 약을 같이 쓰면은 이 아빌리파이 레벨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경령제 중에서 카르바마제핀 같은 약은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빌리파이가 참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도 쓰이고 잡혀 있는 아이들한테도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요. 가끔 이 환자들을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혹시라도 중간에 임펄스 컨트롤이 오히려 잘 안 되던 사람이라 약을 썼는데 오히려 그것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브레인의 각 이 리전마다 하는 일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리전에 가가지고는 캄다운 시켜야 될 것이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기들이 충동적으로 도박하거나 뭐 가서 물건 사거나 그러던 사람들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직 저는 그런 환자들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헌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쓸 때 가능하면은
너무 뜨거운 사우나나 이런 데 가시는 걸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약들이요, 이제 브레인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우리 브레인 안에는 이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그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체온 조절 센터에 가서 얘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환자들이 알고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그 아빌리파이가 특히 좋은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체중 증가가 적고, 따라서 이미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체중을 늘리지 않으니까 정말 좋고요.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전체가 높거나 특히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 항정신제들이 되게 이런 걸 올리는 것에 반해서 아빌리파이는 그런 게 없으니까 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짧은 시간에 꽤 높은 양의 항정신제가 필요한 사람, 이때 이 좋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75 hours, 75시간 동안 이게 half life가 있으니까 빨리 올려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왜냐면 졸린 것을 방지하는 거니까 낮에 써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낮에 애들한테 중요한 거죠. 자폐증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것처럼 좋은 거는 없지요. 낮에는. 밤에는 이제 다른 리스페리돈 같은 게 잠을 잘 수 있게 하는데, 밤에도 이 아빌리파이를 보니까 잠자는 것도 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SRI, 프로젝, 텍슬, 졸로프트 이런 약들하고 같이 쓰면은 우울증 효과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나 데파콧, 러미탈 같은 그 바이폴러 디소더에 쓰는 약들과 같이 쓰면은 바이폴러 우울증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 이걸 쓰면서 환자가 너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을 같이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폴러 2의 그 하이포매닉 하거나 믹스드 타입의 바이폴러 스테이트 또는 래피드 사이클링 이런 거 할 때 전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트리트먼트 레지스턴트 디프레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졸리게 하지 않으니까 인지작용에 문제가 없고,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폐증 있는 아이들도 뭘 배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빌리파이가 이제 대량으로 주사를 줘가지고 이것이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아빌리파이 인젝션은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리스페리던으로 인젝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두 가지 다 체중을 줄이는데 비교적 좋은 약이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쓰다 보니까 라투다는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체중을 어느 정도는 늘릴 수가 있지만 이게 심하지가 않고 다른 올란자핀이나 리스페리던이나 퀘타이핀이나 이런 약보다 훨씬 덜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다른 그 항정신제 쓰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약으로 이제 이렇게 스위치하는 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라투다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쓰시는데 자몽은 같이 쓰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음식 섭취가 힘든 환자들, 노인들, 어떤 환자들은 이게 먹는 게 힘들 때는 그때는 라투다 대신에 아빌리파이를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약들과 달리 이 두 가지 약은 콜레스테롤이나 슈가를 올리지 않으니까 특히 당뇨병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데, 단 아빌리파이는 화이트 블러드 셀 중에서 뉴트로필이 조금 1000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나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그때는 떨어지면 약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을 쓸 때 오는 그 우라통, 프러스트레이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약을 쓰시면서도 항상 중요한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되게 그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운동은 여러분들의 두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가바 모든 좋은 호르몬을 올려서 내기 때문에 가장 그 모티베이션도 올릴 수 있고 인생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물론 티네이저는 그보다 더 많아야 되고 아이들은 더 많아야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브레인에서 많은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지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년이나 노인이신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치매가 방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무엇보다도 이 2가지 약과 운동을 같이 하시면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